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브리핑 이후에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2월 6일부터 시작된 상승 채널 하단을 이탈했고요. 조금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데이터가 있죠. 현재는 22년 5월 폭락장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은요, 22년 5월의 차트, 그 폭락장의 그때와 어떤 게 유사한지, 어떻게 우리는 이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림 댄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대니님 미래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팬딩 멤버십 분들 정말 좋은 성과 얻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 엄청나게 큰 수익보다는 저는 소나기 올 때 좀 피하자라는 마인드인데 저희는 그 소나기를 다 피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소나기가 폭풍처럼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제는 폭풍을 피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소나기는 다 피했고 이젠 네. 폭풍을 피할 차례다. 맞습니다. 네. 일단 빅 이벤트가 있었죠.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때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면 어제 하버드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상에 선을 그었고 이란 전쟁 경제 영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니님께서는 계속 이 3월부터 하락장에 대한 이 남다른 인사이트를 계속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계실지 궁금해요. 사실 FOMC 때는 매파적, 지금은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전 눈치 본다.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그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접근하자는 내용이고 결국 중요한 인사들의 말 한마디가 시장의 방향성을 잠깐 바꿀 수는 있어도 큰 추세는 바꾸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많은 분이 기다리고 계실 기술적 분석과 온체인 데이터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저희가 25년도 10월달 이후 하락 채널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결국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떤지를 보거든요. 지금 보면 명확한 하락 추세입니다.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돌파했냐라는 기준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채널만 본다면 이 하락 채널의 미들라인만 돌파했지 고점을 돌파하거나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채널 안에 있는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는 2월 6일 이후로 상승 채널,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 좀 이어졌었어요.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고 우리가 이 저점을 두 개를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패러럴 채널 동일하게 작도해보면 최근에 보시면 이 채널의 하단을 이탈을 했거든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보통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같은 방향으로 똑똑똑 거기 계세요 라고 할 때 세 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네 번부터는 문을 부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을 한번 부순 겁니다. 이 말은 즉슨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락의 힘이 하방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하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면 온체인 관점으로 55K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적립식으로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는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결국 추세적으로 올라갈 반등이냐라는 거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하단을 깬 거는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갈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락만 계속 보냐? 이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구간과 그럼 그 근거가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저도 이 하락에 종료되는 관점을 정해두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락 채널의 0.236 레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10월 5일과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2월 6일 이 하락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우리가 구했을 때 0.236 레벨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보통은 만약에 돌파를 했다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하락 채널도 돌파하지 못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전체 하락 파동의 0.236 레벨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맞고 하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널 피보나치 매물대 기준으로 본다면 중요하게 돌파했던 구간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추세를 돌파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다. 그 부분에 차트 분석을 해주셨고, 하지만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단 이탈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항 맞고 하락한 부분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이후에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2월 6일은 되게 중요한 자리죠. 아래 꼬리가 쭉 달리고 단기적인 바닥이 나온 구간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고점에 나온 부분을 찾아보면은 여기입니다. 3월 17일. 자, 이 전체 파동의 절반 0.5, 50%짜리가 67.8K 정도예요. 이거 0.5 숫자 보이죠? 여기는 이 네모난 그냥 박스라고 봤을 때 박스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딱 저항 부근에서 돌파할까 말까 약 올리고 있어요.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네. 결국 오늘 하루의 마감이 되게 중요한 거고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낙관보다는 트럼프의 발언들과 매파적인 제롬 파월에서 비둘기파적인 제롬 파월로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가격 반응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큼직한 매크로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리스크 대응에 더 관점을 둬야 된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온체인 데이터로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데 아까 우리가 22년도 5월이랑 매우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폭락장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왜 저는 그렇게 보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는 거는 현물 시장가 누적 거래량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초록 색깔은 매집 단계인 거고요. 그리고 이 회색깔은 중립 단계인 거예요. 가격이 하락할 때 이 초록 색깔이 보이면 아, 매집 열심히 잘하고 있네 라고 보는 건데 중간중간 보시면은 회색깔이 보이죠. 네. 이게 중립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요. 두 번째로 보는 건 22년도 5월 달이에요. 마찬가지로 4월부터 5월까지가 중요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매집 단계를 유지하다가 중립으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하락의 가속화가 됩니다. 이 온체인뿐만 아니고 차트도 매우 유사해요. 결국에는 시장에 체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현물 시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현물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은 파생 시장은 연료, 기름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현물 시장, 자동차가 약간 마탱이가 가고 있다. 네, 약간 힘이 없다. 누적이 힘이 좀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수급적인 매집돼서 이 중립으로 가는 게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쵸. 네. 없습니다. 보통 수요를 볼 때 많은 데이터를 보지만 저는 미결제 약정을 봐요. 우리가 선물 시장을 볼 때 미결제 약정은 포지션을 오픈한 다음에 손절이건 익절이건 아무것도 안 된 물량들. 이게 늘어나면은 수요가 높다라고 보는 거고 횡보하거나 고점이 내려가면 수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죠? 고점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보는 이미지와 두 번째로 레버리지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투자하면서 베팅하고 있냐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갔을 때 가격은 어땠을까 볼게요. 보라 색깔은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가격 어때요? 떨어지죠. 두 번째 파트 레버리지 올라갑니다. 가격 어떠죠?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레버리지 올라갑니다. 가격 어때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네. 자, 그다음 레버리지 올라갔어요. 가격 어때요? 떨어지네요. 떨어지고 지금 어떻죠?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자, 결국 시장의 수요는 없는데 레버리지가 크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방향성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미결제 약정이 수요가 없을 때 레버리지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안 좋았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할 때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내가 하방에 베팅하는 뭐 쇼포지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보수 쪽으로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안 좋은 게 있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 그래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바이낸스랑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 코인베이스가 비싸면 양수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더 비싸면 음수인데 양수는 좋은 거고 음수는 안 좋은 겁니다. 코인베이스를 미국 기관들 그리고 미국의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참여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국의 수급 지표라고 불려요. 근데 지금 음수죠. 음수구간 진입했는데 자 가격은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요 수급은 어때요? 더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죠. 자, 쉽게 더 표현해 볼게요. 이게 가격이에요. 네. 근데 수급은 이렇게 올라가요. 원래 수급도 이렇게 꺾여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수급도 받쳐주고 있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저희가 팬딩에서 업로드했던 저희 유료 멤버십 글이에요. 이런 데이터, 미실현 순이익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 비트코인 실현 가격 MVRV라는 사이클 지표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까라는 추론입니다. 첫 번째는 59K에서 62K 정도, 최근에 이제 나왔던 2월 6일 저점까지 보고 있고요. 2차,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54K, 지난번에 우리 같이 얘기했었던 가격 구간이에요. 만약에 또 추가 이탈 나온다 그러면 48K까지 늘렸어요. 계속 이탈 쪽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게 온체인 데이터는 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냐면, 심리라는 거는 한 번에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프랙탈 관점으로 보면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도 5월달 차트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는 건 현재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결국에는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탈이 나왔고 복귀하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합니다. 네. 근데 이때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MV/RV 비율, 그리고 비트코인 실현 가격, 미실현 순이익과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22년도 5월과 매우 똑같아요. 이렇게 좋은 소스 뿌려도 되는 거예요? 쓴지 꽤 된 글이라서 하락한다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포인트를 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하락할 때 매수한다 안 한다? 하락할 때 매수한다. 네, 적립식으로 매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니까 도망가가 아니고, 저희 브리핑을 잘 보신 분들은 결국에는 매수보다는 약간 관망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전략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베팅하지 말되 적립식으로 네, 그렇게 매수를 해라라고 하는 하는 거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술적 분석부터 제가 보고 있는 온체인 지표들, 그리고 22년도 5월과 지금 왜 유사하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이 하단 이탈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오늘은 22년 5월의 차트와 함께 오늘의 추세를 또 같이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매크로 이슈는 이제 차트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마감장을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 베팅보다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우리 함께 또 좋은 전략을 짜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또 길게 보면서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요. 그렇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소통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